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 확인해보는 것으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달러 인덱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잠시 4만 달러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3만 8천 달러까지 떨어진 상황. 어제 오늘 펌핑하는 알트코인들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알트코인들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 시총이 작은 코인들 위주로 약간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칠리즈나 엔진을 포함한 NFT 관련된 토큰들이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NFT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었던 이 하루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으로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아리송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업비트로 이직하겠다라며 금감원에 사직서를 제출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를 두고 한 정당의 정치인이 이것을 반대한다. 강력한 권력을 지닌 고위공직자들이 억대 연봉을 보장받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취업한다면 청년들 가슴에는 못을 박아놓고 자신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서 사리 사욕만 챙긴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전에 법무부 현직 검사가 두나무 변호사로 이직하려다가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처럼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20, 30대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근데 본인들이 난도질을 해놓고 엉뚱하게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직하려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실소가 터져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크게 논란이 됐었던 LH라든지 그런 데는 또 얼렁뚱땅 넘어갔죠. 이거 지금 사람들을 웃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가지고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답게 암호화폐를 다시 한번 비판을 했는데 암호화폐는 금융 안정에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의 CBDC가 비트코인을 누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다운, 정말로 그렇게 믿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 숫자 같은 경우는 올해만 12배가 늘어가지고 전체 587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이 중에는 1억 천금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저금을 하면은 금리라도 주던가 해야 사람들이 안전한 데다 돈을 넣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및 아파트 값을 포함해가지고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는데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등 떠 밀려서 나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 나라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올해랑 내년에 돈을 더 푼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을 이제 엊그제 봤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원화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인데 시간이 갈수록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소식으로 페이스북에서 조만간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아무 일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엔 계속해서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채굴 업계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에너지국에서는 다가오는 6월 2일 암호화폐 채굴에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아마 이제 암호화폐 채굴을 더욱더 강하게 금지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중국 스촨성 정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 금지에 대한 논의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국의 증권일보 같은 경우는 다수의 채굴 기업이 빠르게 중국 내에서 채굴 업무를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장저월씨 비트시탑의 CEO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과는 반대되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채굴 기업들이 채굴 기기 덤핑을 한다라는 소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에 있는 채굴자들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채굴 기기들을 싸게 사가지고 자기네들 나라에서 채굴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의 호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환경 문제가 대두되자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2021에 출연해가지고 앞으로 18개월 이내에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탄소 네거티브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가 환경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이미지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컨센서스 2021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마스터카드에 의하면은 사람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라고 합니다. 마스터카드랑 제미니 거래소, 미국의 제미니 거래소랑 협약을 맺고 크립토 리워드 신용카드를 출시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무려 25만 명이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마스터카드와 제미니뿐만 아니라 블록파이에서도 똑같은 카드를 발행을 했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달러나 포인트로 적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로 적립이 된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의 유명 편의점 체인인 슈츠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비트코인 ATM 기기를 설치하면서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앞으로는 비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암호화폐 결제를 또 편의점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는 주유소 매장에서 주유요금도 결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이 편의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국도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면 밀리지 않는 편의점 강국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한국의 편의점에서도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 이어서 어제 저도 잠깐 맛배기로 소식을 전해드렸었던 또 다른 억만장자 칼 아이칸이 통크기의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1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 규모로서 예측을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칼 아이칸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자산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유지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들 중에 많은 암호화폐들이 생존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프로젝트들이 아니라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가 의견을 이야기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저번 하락장 때 사라지는 코인들이 꽤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또 지금 보면은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생겨나가지고 계속해서 순환하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10만 달러까지 간다. 블룸버그의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클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다. 비트코인이 금을 뛰어넘는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핀테크를 뛰어넘는,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잠재력을 가진 암호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이더리움으로 많은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강세를 보여줬었던 이더리움, 정말로 언젠가는 비트코인의 시총을 위협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지속해서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여러 매체 및 개인들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는 예측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가의 전문가 비앙코 리서치의 짐 비앙코 대표가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들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 어떤 코인들이 있습니까? 이더리움 바로 밑에까지 추격하고 있는 BNB, 에이다, 포카다, 솔라나 이런 코인 등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본 짤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KFC 에드왈도에서 이런 식으로 이 도지코인 짤을 공식적인 채널에다가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 또 목격이 되었습니다. 자, KFC에서 개고기를 판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겠죠. 아무튼 요즘에 좀 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짤이 지금 나올 그런 시국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좀 귀여워가지고, 아니 별로 안 귀엽구나. 아무튼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SEC가 스카이브리지 그리고 피델리티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공식 검토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뭐 진짜로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인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제 글래스노드에서 제공한 정보와 비슷한 정보를 체인얼리시스에서도 제공을 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을 때 고래들 같은 경우는 무려 지난주에만 77,000여 개의 비트코인을 쟁였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손바꿈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체인얼리시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그래도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밀어 넣는 양보다 빠져나가는 양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약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하방 압력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좀 주말 동안에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는 녹색 이렇게 삐죽삐죽삐죽하게 올라오는 것이 비트코인 입금량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었다가 줄어들고 있죠. 앞으로는 입금하지 말고 계속 빼기만 해라. 다음으로 이어서 비트코인 분석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 같은 경우는 극단적 공포에서 공포 단계로 약간은 상향 조정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암호화폐 분석가 단 크립토 트레이드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37,000에서 9,000달러 사이에서 기본을 다져주고 있는데 조만간에 42,000에서 43,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이어서는 간만에 분석을 보게 되는 비트코인 잭.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 위까지 올라가서 버틴다. 그러면 4만 2천 달러까지 고고싱. 근데 3만 9천 달러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3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3만 9천 달러 아래로 내려왔죠. 안 돼. 그 다음으로 렉트 캐피탈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수준 3만 9천 달러 수준에서 주봉을 마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상승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예측을 했었고요. 단기적인 분석을 봤으니 좀 중장기적인 분석을 보게 된다면은 이건 좀 화질이 안 좋긴 한데 이 분석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크게 떨어졌었는데 그 어떤 자산이라도 일직선으로 떨어지거나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자산은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반등을 하게 될 것인데 5만 2천 달러 선까지 올라가가지고 더 낮은 고점을 기록한 후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는 분석가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정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게 된다면 하락 추세 확정이죠. 그렇지만 뭔가 만에 하나라도 기적이 일어나서 이것을 뚫고 쭉 올라갈 수 있다. 6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스톡 플로우 모델을 만든 플랜 B 같은 경우는 6만 달러가 비트코인의 고점이었을 리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었었던 이번 불장과 2013년도 불장의 차트 비교를 해보신다면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저점까지 포함해가지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이대로 흘러가게 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2013년도를 겪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대로 가게 된다면은 아까 전에 봤었던 이 5만 2천 달러까지 올랐었다가 계속해서 횡보를 때려주고 이윽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뉴스를 보시거나 하시면은 비트코인 끝났다, 암호화폐 시장 끝났다라는 분위기가 점차 만연해지고 있죠.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로 가게 될지는 정확하게 100%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게 된다는 것은 바닥에 가까워져 간다. 하락세가 줄어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줄 수 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나온 소식들 정리를 한 번씩 쫙 해봤는데요. 부디 기분 좋은 주말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3분 카레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